자, 그럼 조경의 개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의 개념은요, 경관을 조성하는 전문 분야다라고 합니다. 랜드스케이프는요, 사전에 보면 풍경, 경치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조성하는데 어떻게 조성을 하느냐, 뭐 나무만 갖다 이렇게 심으면 되느냐? 아니다. 자연과 인공이 잘 어우러져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드는 거다. 그래서 건축가가 집을 짓듯이 경관을 만든다. 그래서 경관 건축가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1975년도에 우리나라에서는 조경 설계 기준이 생겼어요. 그 생긴 이후에 조경이란 말은 경관을 조성하는 예술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오리엔테이션 하면서 설명을 했지만 조경은 뭐라고 그랬죠? 종합예술과학이다. 예술과 과학이 어우러져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분야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경은 조각가나 화가가 만들어내는 하나의 그림과는 다르게 인간이 이용한다. 기능적이어야 돼요. 기능. 이용을 하면서 토지, 어디를 이용하느냐? 토지를 이용한다. 기능적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경제적 나왔습니다. 그리고 환경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존해야 된다. 보존. 우리는 자자손손 후대에게, 우리에게, 후손에게 빌려온 땅을 잘 보존하고 가꾸어서 후손한테 줘야 되기 때문에 보존하면서 생태적인 예술성을 띤 종합예술과학이다 라고 합니다. 이해가 가셨습니까? 예. 그러시면 다음, 그러면 이 조경이란 개념은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생겼는데, 그러면 이 옴스테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옴스테드라는 사람이 그럼 누굽니까? 시험이 자주 나옵니다. 뭘로 자주 나오느냐? 조경가라는 말을 처음 쓴 사람으로 많이 나와요. 조경가, 랜드스케이프 아키텍입니다. 아키텍. 그럼 아키텍처는 조경이죠. 조경가라는 전문 직업을 이제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언제? 1858년에 이제 미국의 센트럴파크라는 공원을 설계를 하게 됩니다. 건축가 보우라는 사람하고 이제 맨하탄 한가운데 넓은 면적의 공원을 공모전을 열었어요. 그래서 이제 건축가하고 같이 설계를 하다 보니까 그 전에는 랜드스케이프 가드너라는 말을 썼습니다. 정원사라는 말을 썼는데, 이거는 조경이 정원하고는 다르다. 뭔가 건축적이고 인공적인 자연과 더불어진 아주 과학적인 그런 분야를 다루는 분야다라는 걸 해갖고 그때부터 조경가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조경가는 그러면 무엇이냐? 조경가는 인간과 자연에게 봉사하는 분야다라고 합니다. 그럼 문제에 조경은 인간과 자연에게 봉사하는 일이라고 정의 내린 사람은 누구냐? 그러면 옴스테드 하고 떠올리셔야 돼요. 그리고 1858년 미국에 처음으로 근대적 공원을 만든 사람은 누구냐? 그래도 옴스테드. 옴스테드는 조경의 아버지. 뭐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된다.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니 왜 이렇게 조경은 나무만 다루면 되는 거지 이렇게 여러 가지를 알아야 됩니까? 알아야 됩니다. 왜? 여러분들이 다양한 방면에서 우리 분야에 대한 자긍심을 갖기 위해서라도 여러분 이런 분야를 다 알아야 된다는 거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러면 미국 조경가 협회가 있어요. 미국 조경가 협회는요. 이제 1900년도에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에서 조경학과가 생깁니다. 그때 조경학과가 생기면서 이제 조경이란 분야가 굉장히 전문화된 그런 과목으로 신설이 되죠. 그리고 1909년도에 조경가에서 인간의 이용과 즐거움, 요 인간과 이용의 즐거움이 나오면 바로 아슬라, 아메리칸 소사이어티 오브 랜드스케이프 아키텍처, 1900년도에 처음으로 정의를 내렸다. 인간의 이용, 즐거움을 주는 토지를 다루는 기술이다 라고 했어요. 이제 처음에 정의를 이렇게 내린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범위가 크지 않아. 그래서 다시 1974년도에
조경은 토지를 계획하고 설계하면서 그다음에 자연의 보존과 관리를 고려하면서 문화적이고 과학적인 그런 지식을 활용해서 자연 요소와 인공 요소를 구성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러면 연도 알아두셔야 돼요. 1900년도에는 아슬라에서 요 분야 인간의 일용과 즐거움, 1974년도에서는 이렇게 길게 좋은 말이 많이 나오면 이게 바로 1974년도에 내린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아까 했던 말이 또 나오긴 하는데, 그럼 조경 교육은 언제부터 생겨났습니까? 1900년도에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에서 이제 조경학과가 신설이 됐고요. 1909년도에 조경가 협회가 창설이 됐습니다. 우리나라의 조경은 언제 발달을 했느냐? 1970년대부터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을 운동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나무 좀 많이 심어야 되겠다. 그래갖고 식목일도 그때 막 생기고 그랬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조경이라는 용어를 설명하기 시작했고요. 1973년도에 가면요, 이제 최초로 대학에 어느 대학? 서울대학교하고 영남대학교에 조경학과가 신설이 됩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조경이 전문화된 발달을 하게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사전에 이제 국어 사전이든 무슨 사전을 찾아보시잖아요. 그럼 조경이란 말이 뭐라고 나오냐? 조경은 이제 보도, 사람이 다니는 길, 그 다음에 식재 계획, 나무를 어떻게 심는지, 뭐 아니면은 교통시설물이라는 거 뭐가 있습니까? 수목보호대, 휴지터, 뭐 가로수, 뭐 울타리, 볼라드,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배치해서 인간이 쾌적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부지, 땅을 정리하는 기술이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 다음. 그러면 조경의 개념을 알아봤죠.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1909년도에 아슬라에서 했던 얘기, 1974년도에 아슬라에서 했던 얘기, 우리나라에서 1970년도에 나왔던 조경설계, 75년도에 나왔던 조경설계 기준, 뭐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럼 조경의 대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역 기능별로 구분한 대상이에요. 어디를 그러면 조경을 합니까? 그 얘기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책은 5페이지를 보시면 되는데요. 이제 저는 제목만 써놨죠. 정원, 도시공원과 녹지, 자연공원, 그 다음에 관광휴양시설, 문화재, 생태보존과 보건시설, 기타시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책을 보시면서 설명을 들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정원은 그러면 가장 기본이 뭘까요? 주택정원이에요, 주택정원. 근데 요즘은 주택정원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땅이 좁으니까 아파트 단지 이런 분야가 많이 되고 있어가지고 뭐 좋은 아파트가 분양이 잘 된다. 그러면은 조경의 퍼센테이지가 뭐 40% 이상이 다 조경이다. 막 이러면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그런 아파트다라는 그런 이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주거단지, 공공의 이제 주거단지가 있고, 그 다음에 학교. 요즘은 학교 숲 운동 이런 거 하고 있죠. 담장 허물고 이런 거 하고 있는데, 학교 정원,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공장 조경. 그다음에 문화재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중에서도 옥상 정원, 실내 정원 이런 것도 다 정원에 속합니다. 그다음에 도시공원과 녹지. 도시공원과 녹지는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도시계획 시설에 포함되는 그런 분야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생활권 공원에는 소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뒤에 계획 분야에서 여러분들이 배우게 될 거예요. 소공원은 뭐냐? 유치거리나 제한 범위가 없어. 뭐 면적이 얼마다, 뭐 집에서 거리가 얼마여야 된다, 그런 기준이 없고, 도로변에 가다가 조그만 휴식 공간이 있어. 그런 거 다 소공원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어린이 공원 있죠.